1603년 런던의 리치몬드 궁전에서 한 노파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두꺼운 흰색 페인트로 뒤덮여 있었고 입술은 선명한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죠. 가발 아래 그녀의 진짜 머리카락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피부는 수십 년간의 독성 화장품으로 얇아지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69세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 했어요. 이 여인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군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자베스를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한 위대한 여왕으로 기억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 뒤에는 현대인이 상상하기 힘든 위생 습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욕을 극도로 꺼렸고 얼굴을 거의 씻지 않았으며 치아 관리는 오히려 건강을 해쳤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청결함은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였거든요. 오늘은 엘리자베스 2일세의 여왕의 충격적인 위생 습관과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왜 목욕을 거부했는지, 어떻게 독성 화장품으로 자신을 천천히 죽였는지, 그리고 궁전의 화려함 뒤에 어떤 악취가 숨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는 심각한 중독 증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설탕이었죠. 16세기에 설탕은 지금처럼 흔한 재료가 아니었어요. 멀리 카리브해나 동인도에서 수입되는 엄청나게 비싼 사치품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맛보지 못할 정도였죠. 하지만 여왕의 식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설탕에 절인 제비꽃, 마지판, 시럽에 담근 과일 등 온갖 달콤한 음식을 즐겼어요. 식사 때마다 디저트가 나왔고 그녀는 그것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설탕을 먹는 것은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부와 권력의 과시였어요. 나는 세계 어디서든 원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다는 메시지였죠. 하지만 이 달콤한 집착은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1500년대의 치과 치료는 원시적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뭇가지나 헝겊으로 이를 닦았죠. 여왕은 특별한 치약을 사용했는데 놀랍게도 그 성분에 설탕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치아를 썩게 만드는 바로 그 물질로 이를 닦았던 거예요. 게다가 거친 가루로 치아 표면을 문질러 범랑질까지 벗겨냈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590년대에 이르자 그녀의 치아는 검게 변하고 부러졌으며 많은 치아가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외국 사절들은 그녀의 입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가까이 가기 힘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말할 때 발음이 부정확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어려울 때도 있었다고 하네요. 의사들은 썩은 치아를 빼라고 권했지만 엘리자베스는 고통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한 신하가 자원해서 그녀 앞에서 자기 치아를 뽑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보세요, 여왕 폐하, 이 정도는 견딜만 합니다. 그제야 그녀는 마지못해 치아를 뽑는데 동의했죠. 더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궁정의 귀부인들이 여왕의 검은 이빨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일부러 그을음과 수치로 자신의 치아를 검게 칠했습니다. 여왕이 그렇다면 검은 이빨이 곧 아름다움이고 부의 상징이 되는 거죠. 미소가 어두울수록 당신은 더 부유하다는 이상한 논리가 생겨난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필요하든 아니든 한 달에 한 번은 목욕을 한다고 말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녀가 한 말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16세기에는 물이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거든요. 사람들은 물이 질병을 옮기고 몸을 약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피부의 모공이 열려서 나쁜 공기, 즉 미아즈마가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했죠. 이 보이지 않는 독이 흑사병 같은 전염병을 퍼뜨린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목욕은 건강에 해로운 행위로 간주됐습니다. 엘리자베스도 이런 믿음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물 대신 다른 방법을 사용했어요. 매일 깨끗한 린넨 속옷으로 갈아입는 거였죠. 당시 사람들은 부드러운 천이 피부에서 땀과 더러움, 심지어 독소까지 흡수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속옷을 갈아입으면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어요. 몸을 상쾌하게 하고 싶을 때는 장미수나 식초를 섞은 허브 액체를 사용했습니다. 하녀들이 이것을 부드러운 천에 적셔서 그녀의 피부에 조심스럽게 발라줬죠. 이건 위생을 위한 게 아니라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이었어요. 그녀의 몸은 인간의 신체라기보다 신성한 물건처럼 취급됐습니다. 목욕이 정말 필요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은 엄청난 작업이었습니다.
궁전에는 배관 시설이 없었거든요. 거대한 나무 욕조를 끌어내고 수십 개의 물통을 불 위에서 데우고 여러 명의 하인이 그 뜨거운 물을 나르고 부어야 했어요. 마치 왕실 행사를 준비하는 것 같았죠. 목욕은 습관이 아니라 특별한 사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녀를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수백 벌의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고 항상 꽃과 향신료 냄새가 났으니까요. 향수가 밴 장갑과 손수건을 가지고 다녔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외모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환상이었어요. 실제 위생이 아니라 깨끗함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죠. 엘리자베스가 목욕을 피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물이 그녀의 두꺼운 화장을 망칠 수 있었거든요. 완벽한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었죠. 그녀에게 여왕은 인간이어서는 안 됐습니다. 물에 씻긴다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행위였어요. 엘리자베스의 얼굴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얼굴 중 하나입니다. 도자기처럼 하얗고 매끄러운 마치 조각상 같은 피부죠. 하지만 그것은 가면이었어요. 그녀의 진짜 피부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조심스럽게 칠해지는 예술 작품이었죠. 16세기의 창백한 피부는 귀족의 상징이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밭에서 일하는 농민을 의미했거든요. 당신이 하얗게 보일수록 당신은 더 높은 계급이었어요. 엘리자베스는 이를 극단까지 밀고 갔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제품은 베네치아 세루사라는 것이었는데 흰 납과 식초를 섞어 만든 거였어요. 이것은 모든 결점을 완벽하게 가렸습니다. 흉터도 주름도 그림자도 사라졌죠. 하지만 내부에서는 그녀를 천천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납은 피부에 스며들어 발진과 염증을 일으켰어요.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는 흉터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더 두껍게 화장을 발라서 그 흉터를 가렸죠. 악순환이었어요. 입술에는 수은으로 만든 빨간색을 발랐습니다. 수은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 중 하나예요. 그녀가 이것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기분 변화, 기억력 감퇴, 손 떨림, 전형적인 수은 중독 증상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독살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계속 그랬을까요? 그녀의 얼굴은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영국의 소유였습니다. 그녀의 이미지가 곧 그녀의 힘이었거든요. 그것이 그녀를 늙지 않는 신과 같은 존재로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화가들이 자신의 실제 모습을 그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젊었을 때의 얼굴을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했죠. 그녀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초상화 속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젊고 완벽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녀는 자연광에서 얼굴을 보이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촛불과 그림자가 진실을 숨기는 데 도움이 됐거든요. 말년에 그녀의 화장은 너무 두꺼워져서 만지면 깨져서 떨어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거의 씻지 않았어요. 씻는다는 것은 가면을 벗는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처녀 여왕의 완벽한 이미지 아래에 있는 늙고 연약한 여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엘리자베스의 위생을 이해하려면 그녀가 가장 두려워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통제력을 잃는 것이었어요. 그녀의 모든 것, 칠해진 얼굴, 향수 묻은 장갑, 신중하게 선택된 옷차림은 단지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고 약점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죠. 목욕은 위험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요. 그것은 몸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부드럽고 친밀하고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였죠. 어머니 앤 불린이 궁정에서 파멸하는 것을 목격한 엘리자베스는 절대 연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벗은 몸은 취약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새로운 형태의 청결함을 만들었습니다. 향수와 의식으로 이루어진 청결함이요. 매일 그녀는 강렬한 향기에 둘러싸여 지냈어요. 하인들이 궁전의 증류실에서 장미수, 라벤더 오일, 식초, 식허브 혼합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들은 피부를 씻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냄새를 가리고 상쾌한 느낌을 주기 위한 거였죠. 귀 뒤에 몇 방울, 손목에 물티슈, 소매에 향기로운 손수건. 그녀는 걷는 꽃밭 같았습니다. 사람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죠. 그녀는 포만더라는 작은 공 모양의 물건을 드레스 안에 숨기고 다녔어요. 허브와 수지로 채워진 이것을 냄새가 불쾌할 때마다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었어요. 명확한 메시지였죠.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 나는 평범한 사람처럼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녀의 장갑에는 향수가 묻어 있었고 드레스는 여러 겹으로 겹쳐져 몸을 숨기고 냄새를 가뒀습니다. 그녀는 신하들에게 향이 나는 장갑을 선물로 주곤 했는데 이는 그녀의 존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어요. 머리카락도 거의 감지 않았습니다. 화장을 많이 한 사람에게 씻는 것은 위험했거든요. 대신 설탕물과 달걀 흰자로 머리를 뻣뻣하게 굳힌 다음 가루를 뿌렸어요. 나이가 들면서
납과 수은 중독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자 가발을 쓰기 시작했죠. 수년간의 독성 화장품 사용으로 그녀의 피부는 망가졌습니다. 흉터가 생기고 얇아졌으며 물집이 생겼어요. 피부가 벗겨지고 상처가 벌어졌죠. 그럼에도 그녀는 더 두껍게 화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방에 거울을 두는 것조차 금지했어요. 아무도 진실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 자신조차도요.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환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목욕을 하지 않은 것은 단지 힘들어서가 아니었어요. 가면을 벗어야 하기 때문이었죠. 몸을 씻는다는 것은 자신이 늙고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평생을 자신이 인간 이상이라고 세상을 설득하는 데 바쳤거든요. 화려한 궁전 뒤에는 충격적인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엘리자베스의 궁전은 천국 같았어요. 거대한 돌담, 황금 천장, 벨벳 카펫, 음악과 실크로 가득 찬 홀. 하지만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변기도 세면대도 배관 시설도 없었습니다. 여왕의 개인 변기는 클로즈 스툴이라 불리는 나무 의자였어요. 겉보기엔 우아해 보였지만 쿠션 아래에는 단지 도자기 냄비가 있을 뿐이었죠. 이것을 비우고 청소하는 일은 하인이 아니라 특별한 귀족의 몫이었습니다. 바로 의자의 신랑이라는 직책이었어요. 이 사람은 단순한 관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뢰받는 귀족이었고 여왕의 가장 사적인 순간에 가까이 있을 수 있었죠. 그는 여왕이 옷 입는 것을 돕고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때로는 비밀스러운 정치 대화에도 참여했습니다. 투더 왕조의 이상한 세계에서 여왕의 변기 근처에 있다는 것은 권력 가까이에 있다는 뜻이었어요. 궁전의 나머지 부분은 더 역겨웠습니다. 공용 변기는 없었고 모두가 사용하는 양동이와 그릇만 있었어요. 이것들은 궁전 바깥이나 바닥 아래 쓰레기통에 버려졌죠. 이 모든 폐기물을 청소하는 사람들을 궁농부나 분뇨 처리업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밤에 어두운 복도를 통해 인간의 배설물이 담긴 양동이를 날랐어요. 흘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열린 참호에 비웠죠. 냄새는 끔찍했고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가리기 위해 궁전에서는 라벤더와 로즈마리 같은 허브를 태웠어요. 바닥에는 꽃을 뿌리고 지피나 갈대를 깔아 냄새를 가두려 했죠. 하지만 이 갈대는 자주 청소되지 않았습니다. 먼지, 머리카락, 부스러기, 썩은 물질이 밑에 쌓였어요. 숨겨진 더러움의 층이 형성된 거죠. 여왕조차도 그 악취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궁전에서 궁전으로 자주 옮겨 다닌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한 곳에 오래 머물수록 폐기물 문제는 심해졌거든요. 아무리 많은 향수를 뿌려도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왕실 생활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겉으로는 황금과 벨벳으로 뒤덮여 있지만 속은 부패로 가득했죠. 권력과 더러움이 공존하는 곳,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조차 자신의 왕국 냄새와 끊임없이 싸워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위생은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이었어요. 목욕을 건너뛰는 것, 장미수 한 방울, 가발에 뿌린 가루 하나하나가 거대한 공연의 일부였죠. 단 하나의 소문으로 여성의 권력이 무너질 수 있는 세상에서 엘리자베스는 자신을 만질 수 없고 나이 들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엘리자베스는 깔끔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녀는 완벽함의 대명사였어요. 그녀의 세계에서 비누와 물은 건강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에 대한 위협이었죠. 그녀는 단지 살아남은 게 아니었어요. 알려지지 않으면서도 눈에 띄는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단순히 당시 사람들이 더러웠다고만 생각했지만 엘리자베스를 보니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녀에게 청결함은 피부에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이미지였어요. 그리고 여왕에게 이미지는 곧 생존이었습니다. 오늘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충격적인 위생 습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